근데 앞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에게 대정부 질문 관전 포인트 그다음 초반부 핵심 내용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 새로 들어온 소식 계속 전해드리면서 그 정치권 파장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는 원혜영 의원이 했고요. 그 이어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 조금 전에 그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좀 뭐 새로 제시된 것도 있고, 특히 뭐 태광 그룹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연관되는 또 좀 그 뭐 여당으로부터는 뭐 야유 뭐를 듣는 질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좀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먼저 봤던 게 호칭인데요. 네. 장관이라고는 호칭을 쓸지 안 쓸지 실수를 한번 썼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조국 장관은 했다가 서둘러서 다른 표현을 한번 넘어갔는데 네. 그 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 그다음에 불러낼 때는 법무부를 대표해서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장관이라고 분명히 부르더라고요. 이런 네. 점에서 약간 이제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유학 비용 어떤 그 재단 지원을 받아서 갔던 것 같은 그 탄원세 문제를 연결을 지으면서 어떤 조국 장관의 어떤 이전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주장과 그 행위의 어떤 연관성, 언행 불일치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체적으로는 우선 기대보다는 매우 그래도 품격 있는 대정부 질의 답변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놀란 것은 그 처음에 이제 자 조국 씨로 부르자 아니면 아예 조국 장관을 부르지 말고 그 패싱하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 뭐 아주 거친 그 언변이나 아니면 거친 그 야유나 이런 것이 없이 그래도 매우 순탄하게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어떤 공방의 내용은 둘째치고 네. 그 우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사실 제일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저 귀에 들어왔던 것은 역시 이낙연 총리의 답변 가운데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그 대통령께 이 임명의 부당함을 건의드렸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진실이 밝혀지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또 이런 말씀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밝혀지면 이거는 이제 뭐 이태규 의원 이 질문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진실이 밝혀지면 그러면 그 이른바 해임 건의 그 헌법 87조에 규정된 행사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면 그 본인은 물론 이건 뭐 약간의 저의 또 상상장에 예. 이제 작동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의견 전달을 안 했으면 아마 단호하게 저는 그런 의견 전달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네. 사실상 저희가 보통 노코멘트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인한 거다 하는 생각이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이낙연 총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저거를 볼 때 궤적을 볼 때 왜 제가 이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그 DMZ의 DMZ의 그 선글라스 쓰고 가가지고 왜 안보 관련 네. 장관들 대통령 순방주에 갔던 것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매우 화를 냈다,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물론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느꼈던 감하고 약간 비슷한 감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제 밝혀질 겁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만 이제 마저 얘기할게. 좀 얘기를 좀 요거만 마저 얘기할게. 김평론가 그러니까 얘기 넘어갈게요. 김평론가부터 하세요. 그러세요. 네, 이제 요 부분은 좀 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전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당정청 회의의 결과로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의견이 전달됐다는 당시 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때 뭐냐면 그때도 이제 저도 인터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전 취재를 했었고 들었던 얘기는 어떤 그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지금 그럼 이낙연 총리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왜 나왔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명에 반대합니다, 임명에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금기의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 제가 이전수, 예.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배고프니까 밥 먹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 말에 숨어 있는 함의를 제가 말씀드린 그 것이고.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당정청 회의에서 당시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임명하시겠다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한꺼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우리는 그 반대 의견은 개진했지만 나머지는 대통령에 달려 있다. 이 말을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그런 드는 얘기가 거고.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그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습니다만은 자, 해임 건의권 행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예. 진실이 밝혀지는 데라고 얘기한 것은 나름 그래도 뭔가 이제는 이제 어떤 그 마지막 본인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지만 국무총리에게 분명히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재청권처럼.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함의를 오늘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그것이 오히려 저는 귀에 들어왔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검찰의 수사와 어쨌든 그 이 조국 그 장관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그래도 상당 부분 그 이거 뭔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좀 화면 나가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요. 지금 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총리에게 검찰 수사,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뭐 정면 도전이냐 이런 뭐 관련된 질문을 했고요. 그 이낙연 총리의 답변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좀 현재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 되게 되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조금 전에 그 권성동 의원도 그랬고요. 이태규 의원도 총리에게 총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해임 건의안 관련 질문을 할 때 총리는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그 장관 관련되는 제기되는 의혹이라든지 논란은 진실도 있고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다. 진실 가려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했는데요. 그 뭐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리로서는 이런 세 가지로 지금 분류한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는 지금 어떤 총리로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그러니까 기초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낙연 총리의 발언 답변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기초해서 질문의 기초로 삼고 있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100%의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것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도 현재로서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오늘 아까 이제 그 대통령 딸 그 문다혜 씨 부분을 이제 우리 권성동 의원이 제기하니까 이제 야유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위시해서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돌이켜서 보면은 뭐 새로운 내용을 뭐 그 밝혀서 어떤 그 진실을 밝히는 차원보다는 뭐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만은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치 훈시와 질타를 하는 느낌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평소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신 우리 그 이낙연 총리도 사실 그 대답에 굉장히 궁예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드렸던 것이죠. 예. 저희가 하나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그 조국 정국에 있어서 여론의 흐름은요. 추석 연휴 이전에는 기자 간담회, 대국민 간담회, 그다음에 청문회,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추석 연휴의 여론이 좀 드러났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자녀의 검찰 비공개 소환, 그 시점, 그리고 그 문 대통령의 방미라는 부분, 그리고 또 오늘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까지 이런 몇 군데의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보면은요. 그 지난주에 한역했던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그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론하고요. 그 여론이 오늘 대정부 질문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영향력, 연관성을 가질지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수행 지지도가 48.5% 나왔으니까 네.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이제 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제 해석이 아니라 그 조사를 실시한 그 기관에서 이제 해석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검찰 수사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 확대, 너무 이제 과잉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적 부분들이 어떤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네.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여권 지지층의 어떤 집단적 반발 움직임,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이제 외적 요인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류석준 전 자유한국당 그 혁신위원장, 네. 그냥 어떤 그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 이것도 사실은 그냥 한 그 교수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 혁신위원장하고 매치가 되면서 여기 여론이 반영이 된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은 일단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